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안전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움직이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세요. 최근 일본에서 큰 지진 발생으로 일본인들이 밤잠을 설치고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본의 승무원으로 일하던 미녀가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32세 여성 타나카 유리코입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제 인생이 최근 들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안과 공포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요즘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난카이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공포에 온 나라가 휩싸여 있어요. 게다가 태풍까지 겹쳐서 자연재해로 인한 초토화 위기에 처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엊그제 아침 평소와 같이 6시 알람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거였죠. 어젯밤에 또 어디서 지진이 났는지, 새로운 태풍은 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35km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도쿄 중심부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쿄에서도 느껴졌다니 갑자기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제와 다름없는 풍경인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혹시 지진이 나면 저 전봇대는 괜찮을까? 저 오래된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지하철에 탑승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다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SNS로 상황을 공유하느라 바빴죠. 평소엔 조용하던 지하철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제 지진 느꼈어. 이번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대화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흔들렸어요. 순간 온 차량이 숨을 멈췄죠. 다행히 그냥 선로의 작은 굴곡 때문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느꼈던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옆자리의 중년 여성은 놀라서 제 팔을 꼭 잡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공포를 나누고 있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첫 마디가 어제 지진 느꼈어? 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지만 모두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일본인 가족이 체크인을 하러 왔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혹시 오늘 비행기가 안전할까요? 지진이 또 일어나면 어쩌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지진과 태풍 이야기뿐이었죠. 한 동료는 이사 갈 때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해외 이주를 고민 중이라고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평생 살아온 이 나라를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만나던 단골 승객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리코 양, 나 일본을 떠나려고 해. 여기 있는 게 너무 무서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평생을 이 나라에서 사신 분이 떠나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싶었죠.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이 비상용품을 사느라 정신없더라고요. 물, 통조림, 건전지, 랜턴 등이 날아가듯 팔리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져서 몇 가지를 사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비상가방을 꾸렸죠. 옷, 약, 물, 건전지, 비상식량 등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 옆에 두었죠.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지진과 태풍 소식만 나오더라고요. 기상청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서 80%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자주 연락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교토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했죠.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지진인가 싶어 화들짝 놀라 일어나곤 했죠. 휴대폰 진동 소리에도 민감해져서 혹시 재난 경고인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해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텐데 혼자 있으니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대피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머릿속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어요. 공항에서 일하다 보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 가족이 예약을 취소하러 왔는데 그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일본은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해요. 그리고 얼마 전 회사에서 지진 대비 교육을 받았어요. 대피 요령, 비상용품 준비, 가족과의 연락 방법 등을 배웠죠. 하지만 이런 준비를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정말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로는 아무리 작은 위험 신호라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의 공포와 슬픔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쓰나미에 휩쓸리는 마을들을 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어제는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진과 재해 대비로 흘러갔어요. 한 친구는 집에 비상용품을 가득 쌓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지진 대비 앱을 추천해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난카이 대지진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일상이 점점 더 불안해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봤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인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자꾸 들더라고요.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어두워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의 대화에서 지진 이야기가 자주 들려와요.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갑자기 소리가 나면 다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곤 해요.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러는 거겠죠. 공항에서 일하다 보니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 가족이 예약을 취소하러 왔는데 그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일본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고 빨리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괜찮은지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한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들도 오고 갔어요. 기억에 유독 남는 얘기가 있었는데 동료 중에 한 명은 자기 부모님을 시골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보다는 시골이 조금이라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날 오후에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던 일본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일본을 떠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괜히 울컥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평생 살아온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공감이 바로 되더라고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정말 놀랐어요. 사람들이 비상용품을 사느라 정신없더라고요. 물, 통조림, 건전지, 랜턴 등이 날아가듯 팔리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져서 몇 가지를 사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비상가방을 꾸렸죠. 옷, 약, 물, 건전지, 비상식량 등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 옆에 두었죠.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지진과 태풍 소식만 나오더라고요. 기상청 관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자니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자주 연락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교토에 살고 계시는데 거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서로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했죠.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지진인가 싶어 화들짝 놀라 일어나곤 했죠. 휴대폰 진동 소리에도 민감해져서 혹시 재난 경고인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해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텐데 혼자 있으니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져요. 한밤중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 대피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첫 마디가 어제 지진 느꼈어? 가 되어버렸어요. 업무 중에도 지진 속보나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죠. 한 번은 회의 중에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 문자 알림음이 울렸는데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오류였지만 그 찰나의 순간 동안 느꼈던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난카이 대지진에 관한 특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진의 위험성과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중 한 전문가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하는 거래요. 개인적으로는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대요. 이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비상용품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물, 식량, 손전등, 라디오, 구급상자 등을 챙겼죠. 그리고 가족들과 연락 방법도 다시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요. 과연 이 정도 준비로 충분할까? 정말 큰 지진이 오면 이런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불안감이 더 커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머릿속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일본인들은 이전에도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섰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안전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두려움에 떨며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비상용품을 챙기고 대피소 위치도 미리 확인해두고 가족들과 연락체계도 만들어뒀어요.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받곤 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결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어제는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지진과 재해 대비로 흘러갔어요. 한 친구는 집에 비상용품을 가득 쌓아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지진 대비 앱을 추천해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한국에 사는 친구가 부러워졌어요. 한국은 지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불안에 떨지 않고 언제 큰 지진이 올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진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 한국에 사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푸석해 보인다고 그제야 거울을 봤는데 정말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상황이 정말 부러워졌어요. 지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친구 말로는 가끔 작은 지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겪는 것처럼 대규모 지진의 위험은 거의 없대요. 화산이 폭발할 걱정도 없고요. 그저 일상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한국으로 가볼까?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올랐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 여기 일본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아침 그 생각을 안고 출근했어요. 평소와 같이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철에 올랐는데 옆자리 승객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 같았는데 해외 이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호주에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서 지진 위험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외국으로 떠나는 일본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한 중년 부부가 체크인 카운터에 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난카이 대지진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동료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동료는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해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는데 또 지진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대요.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감이 커져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대형 서점에 들렀어요. 해외 이주에 관한 책을 찾아봤죠. 외국에서 새 삶 시작하기, 글로벌 시대의 해외 취업 같은 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권을 사서 집에 왔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일본을 떠나는 게 해결책일까? 아니면 그저 도망치는 건 아닐까?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큰 지진이 나는 걸 봤어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깼어요. 한동안 진정이 안 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지진 대비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피 요령, 비상 연락망 구축, 업무 연속성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듣고 보니 회사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팀장님께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해외 이주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주를 고려했었대요. 하지만 결국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해. 도망가는 게 능사는 아니야.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어쩌면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퇴근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했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론은 없었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두되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테니까요. 오늘 밤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언젠가 난카이 대지진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받곤 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결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어쩌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게 지나갔을 때 저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20살 미국 뉴욕 출신 대학생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2023년 8월 1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뉴욕 JFK 공항을 떠나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뉴욕의 답답한 공기와는 달리
왠지 모르게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아 출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죠. 특히 입국장 주변에 있는 로봇 안내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게 바로 IT 강국 한국이구나 싶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티켓을 사는 과정부터 신기했어요. 키오스크에서 영어 서비스를 선택하니 모든 게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느낀 건 깨끗함이었어요. 뉴욕의 지저분하고 낙서 가득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터지는 거예요. 열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한국의 정확성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숙소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첫날 밤 저는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문화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편의점의 다양성이었어요. 도시락, 삼각김밥, 라면은 물론이고 생필품까지. 심지어 택배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아침 식사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는데 이 조합이 의외로 맛있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캠퍼스를 둘러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푸른 잔디, 그리고 곳곳에 있는 벚나무들 벌써부터 이곳에서의 학업이 기대되더라고요. 특히 도서관이 24시간 운영된다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어봤어요.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에 살짝 놀랐지만 먹다 보니 계속 땡기는 맛이더라고요. 특히 반찬으로 나온 여러 가지 김치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김치와는 차원이 달랐죠.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어요. 한글이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들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저녁에는 룸메이트와 함께 근처 치킨집에 갔어요.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의 맛이 어찌나 좋던지. 게다가 치킨을 시키니 콜라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이런 서비스 문화도 정말 좋았어요. 밤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의 안전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놀랐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는데 온수가 콸콸 나오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온수가 잘 안 나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점에서도 한국의 편리함을 느꼈어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편안함도 느껴졌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정말 기대된다는 생각과 함께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학교 앞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들어가자마자 향긋한 커피 향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바리스타님께서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말하자 환하게 웃으시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친절에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인 친구 지민이와 함께 명동에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 안에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스크린도어,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에 감탄했죠.
특히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문화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건 그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 화장품 가게마다 진열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지민이가 저를 유명한 치즈 핫도그 가게로 데려갔는데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쇼핑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한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까지 번역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 정신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녁에는 지민이가 추천한 삼겹살집에 갔어요. 처음으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어보는 경험이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는 방법을 배우면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소주도 처음 마셔봤는데 그 독특한 맛에 처음엔 놀랐지만 음식과 함께 먹으니 왜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강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을 즐기는 연인들, 그리고 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친구들, 이런 여유로운 도시 생활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만에 저는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도시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문득 제 스마트폰을 보니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지하철을 타면 충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작은 편리함조차 저에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잠들기 전 저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여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경험이고 배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제 미국 친구 그레이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레이스가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SNS에 올린 한국 생활 사진들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나라를 그레이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레이스가 도착하기로 한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으로 그레이스를 마중 나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죠. 아침 러시아워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문득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이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서 그레이스에게 어떤 것들을 먼저 보여줄지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죠. 도착장에서 그레이스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레이스의 첫마디가 아직도 생생해요. 소피야, 여기 공항이 벌써 너무 대단해. 이게 공항이야, 쇼핑몰이야. 그레이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우리는 바로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그레이스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뉴욕의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지하철을 떠올렸겠죠. 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객실에 들어서자 그레이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소피야,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야.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아.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스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와이파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무료 와이파이 있어. 비밀번호 없이 그냥 접속하면 돼. 라고 말하자 그레이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연결 즉시 빵빵 터지는 인터넷 속도에 그레이스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그레이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스크린도어 실시간 열차 정보 안내,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까지. 모든 것이 그레이스에겐 신기한 경험이었나 봐요. 소피아, 뉴욕 지하철은 이제 타기 싫어질 것 같아. 너무 차이가 크잖아. 라고 말하는 그레이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문화에 그레이스는 또 한 번 놀랐죠. 다양한 즉석식품과 생필품, 심지어 택배 서비스까지 있다는 사실에 그레이스는 연신 감탄했어요. 이런 곳이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레이스의 말에 저는 새삼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야식을 먹기로 했어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배달앱으로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죠. 그레이스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0분도 안 되어 도착한 치킨과 떡볶이를 보고 그레이스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소피아, 이런 게 가능하다니. 난 지금 천국에 온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서울 구경을 나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죠. 카페에 들어서자 그레이스는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카페들은 왜 이렇게 예뻐?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 저는 웃으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놀랄 준비나 해. 라고 말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소피아, 이거 정말 대단해. 뉴욕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어서 항상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기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 점심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그레이스는 식당 테이블에 있는 호출 버튼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거 진짜 편리하다. 미국에선 직원 부르려면 손을 들고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야.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도 그레이스에겐 신선한 경험이었나 봐요. 이렇게 직접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답고 잘 관리된 공원이 있다는 사실에 그레이스는 감동했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좋지만 이곳은 정말 다른 차원이야.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며 서울의 멋진 전경을 감상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레이스는 서울의 야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소피아, 이 풍경 좀 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라니.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레이스의 감탄에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타워에서 내려와 걸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 그레이스가 문득 물었어요. 소피아,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우리 둘이서 걸어가도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걱정 마. 여기는 밤에도 정말 안전해. 게다가 저기 봐, CCTV도 많이 있고. 그 말에 그레이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피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를 거야. 편리함, 안전함, 청결함. 이 모든 게 한 도시에 있다니. 난 정말 한국에 반해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한국의 매력을 그레이스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미국과의 차이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가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됐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거였어요. 원래 계획은 2주 여행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2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레이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도 한국이 그렇게 좋아?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정말 좋아. 사실, 나도 너처럼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싶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느꼈던 한국의 매력을 그레이스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레이스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흥분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그레이스의 교환학생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학업, 문화 차이 등에 대해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저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2주간의 여행이 끝나고 그레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났고 이제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레이스의 방문은 제가 한국의 매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남은 교환학생 기간 동안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레이스가 교환학생으로 이곳에 오게 된다면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나라를 함께 탐험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발견과 감동의 연속이에요.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고 설렙니다. 그레이스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인 친구 민지가 다가와 주말에 같이 부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부산이라.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의 다른 도시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어 우리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기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넓은 좌석, 깨끗한 환경, 그리고 와이파이까지.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보며 이제야 서울 밖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죠. 특히 바다가 보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민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서울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바닷가를 걸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으로는 민지가 추천한 부산 명물 밀면을 먹었어요. 차갑고 쫄깃한 면발과 새콤달콤한 육수의 조화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어요. 언덕에 알록달록하게 줄지어 있는 집들을 보며 마치 동화 속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곳곳에 숨어있는 예쁜 카페와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동네 할머니들이 친절하게 길도 알려주시고 맛있는 빵집도 추천해 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친절에 자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는 자갈치 시장으로 가서 해산물 파티를 즐겼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신선한 해산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정겨운 부산 사투리가 인상적이었죠. 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민지가 알려준 대로 소주와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밤바다 위로 펼쳐진 화려한 조명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바다와 어우러진 야경은 정말 특별했죠. 민지가 갑자기 폭죽을 꺼내더니 불을 붙였어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폭죽을 들고 밤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기로 했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서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로 민지가 근처 할매 순댓국집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순대가 들어간 국이라는 말에 좀 망설여졌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그 고소하고 깊은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특히 새콤한 깍두기를 국에 넣어 먹으니 그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더 많이 먹으라며 고기를 더 넣어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친절이 한국의 정을 느끼게 해줘요. 부산을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태종대에 들렀어요. 절벽 위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5개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돌아봤어요. 부산의 여유로움,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안도감도 들었어요. 어느새 서울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레이스에게 부산 여행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영상통화를 걸어 부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레이스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해줬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문득 제 방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한 풍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거리의 간판들, 지하철의 안내방송, 사람들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리고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국어 실력이 하루 만에 늘어난 것처럼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국의 지역 방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부산에서 들었던 사투리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정서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어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동아리인데 이날은 한복 입어보기 행사가 있었죠.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에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친구들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어요. 이제는 이런 한국식 야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집에 도착해서 라면을 끓이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부산 여행, 한복 체험, 노래방.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부산 여행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그레이스가 보낸 메시지였는데 놀랍게도 그레이스가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나라를 그레이스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그레이스의 교환학생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우리는 홍대의 작은 고깃집에 모였죠. 삼겹살 냄새가 가득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득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어요. 고기를 굽고 쌈을 싸고 소주를 따르는 모든 과정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그레이스의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그레이스가 묵을 기숙사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탔는데 평소와 다르게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레이스의 눈으로 이 도시를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기숙사 주변은 조용하고 아늑한 대학가였어요.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들이 즐비해 있었죠.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를 보면서 그레이스가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겠지만 곧 이 편리함에 매료될 거라고 확신했죠. 점심으로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에 튀김을 찍어 먹으며 그레이스에게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국 음식의 맛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요. 오후에는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레이스가 들을 수업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책장을 넘기며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들을 보니 문득 제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공 서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다니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제 한국 생활을 돌아봤어요.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의 편안함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 특별한 추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을 즐기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가족들. 이 모든 광경이 제게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레이스에게 이 광경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계산할 때 점원이 한국어로 뭔가를 물어봤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작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레이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늘 둘러본 곳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설명해줬죠. 그레이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레이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 전문가가 되어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통화를 마치고 일기를 쓰려고 노트를 폈어요. 문득 제 일기의 첫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툰 한글로 적혀 있는 제 이름과 날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레이스를 위해 한국 생활 가이드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 이용법부터 맛집 리스트, 유용한 한국어 표현들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그레이스와 나누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이드북 작성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문화, 예절, 일상생활의 팁들.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학교 구내식당에 갔어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이었죠.
밥 위에 올려진 다양한 나물들과 고추장을 쓱쓱 비비며 문득 이 맛을 그레이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을 글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네요. 오후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 이제는 쉽게 와닿더라고요. 특히 정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정이 떠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그레이스를 위한 가이드북 작성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편의점 문화, 배달, 앱 사용법 등을 적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얼마나 편리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처음 노래방에 갔을 때는 너무 부끄러워서 노래를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네요. K-팝 노래를 부르면서 그레이스에게 이 곡들을 어떻게 소개할지 생각해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식당들, 편의점, 그리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특별한 모습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 동안 그레이스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생각하니 문득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있을 만큼 이곳에 익숙해졌네요. 잠들기 전 저는 그레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니 걱정 마, 내가 내 곁에서 모든 걸 도와줄게.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한 번째 유학 생활을 돌아봤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성장시켰고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곧 제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지만 그레이스가 오면 제 한국 생활은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레이스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를 탐험하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눌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레이스가 한국에 오기로 한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저는 마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레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요. 아침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그레이스의 도착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경험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레이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해졌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레이스가 묵을 기숙사로 향했어요. 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두려고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방을 둘러보는데 문득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좁은 방이 얼마나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방 정리를 하면서 한국 친구 민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레이스를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동의했어요.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그레이스를 맞이해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죠. 오후에는 명동에 가서 그레이스를 위한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뷰티 제품들을 구경하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졌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이름을 술술 읽을 수 있고 각 제품의 특징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모여 그레이스의 환영 파티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과 현대 음식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죠. 김치, 불고기, 떡볶이 그리고 치킨까지. 이 음식들을 고르면서 제가 처음 이 음식들을 맛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던 맛의 조화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라면과 삼각김밥을 사면서 그레이스에게 이 한국식 야식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할 테지만 곧 이 맛에 빠지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강공원으로 달리기를 나갔어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데 문득 이 풍경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레이스도 이 풍경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으면서 제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밥 위에 올려진 다양한 나물들과 고추장을 비비면서 이 음식에 담긴 한국의 철학을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마치 한국 사회의 모습 같아 보이더라고요. 오후에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토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녁에는 홍대에서 친구들과 만났어요. 거리 공연을 구경하면서 이 활기찬 분위기를 그레이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젊음의 열기, 예술의 자유로움, 그리고 한국 특유의 빠른 템포가 어우러진 이 거리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레이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정말 그레이스가 곧 여기에 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그레이스와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레이스를 위한 가이드북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법, 편의점 문화, 한국식 인사예절, 맛집 리스트. 이 모든 것들을 적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근처 분식집에 갔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먹으면서 이 맛을 그레이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이 맛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마 직접 먹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후에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의 사자성어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깊이 있는 표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신기해요. 그레이스도 이렇게 한국어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제 한국 생활을 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레이스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문화가 이제는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레이스에게도 이 문화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그레이스의 도착을 기다리는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 배운 모든 것들을 그레이스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 같아요. 그레이스와 함께 이 나라를 탐험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정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이제 그 고향을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드디어 그레이스가 도착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가 처음 이 길을 지나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몰라요. 공항에 도착해서 그레이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친절한 안내 로봇, 그리고 도착장 주변의 환영 플래카드들. 그레이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마침내 그레이스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뛰어가 포옹했죠. 그레이스의 눈에는 설렘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에요. 그레이스의 짐을 들어주며 우리는 공항철도로 향했어요.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레이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깨끗한 객실, 편안한 좌석,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와이파이에 놀란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레이스에게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었어요. 지하철 이용법, 기본적인 인사말,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할 문화적 차이점들까지. 그레이스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그레이스는 스크린도어를 보고 또 한 번 놀라더라고요.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하는 그레이스를 보며 저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잠시 쉬었어요. 그레이스는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흥분된 표정이었죠. 저는 그레이스에게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그레이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이 되어 우리는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구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레이스를 소개하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그레이스를 보며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친구들은 그레이스에게 하나씩 한국 음식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처음 보는 음식들에 그레이스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맛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김치를 처음 먹어본 그레이스의 반응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곧 그 맛에 빠져들더라고요. 식사 후 우리는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그레이스에게 노래방 문화를 설명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레이스도 점점 흥에 겨워하더라고요. K-팝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그레이스가 문득 말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요가를 하는 젊은이들. 그레이스는 이 모든 광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점심으로는 길거리 음식을 먹기로 했어요. 떡볶이, 순대, 어묵. 그레이스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연신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 건축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그레이스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지만 가끔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함께 공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레이스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이 모든 것이 마치 꿈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레이스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을 사 먹는 모습을 보고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레이스가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제 유학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레이스의 방문으로 인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아직 제가 모르는 한국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저는 그레이스와 함께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레이스의 방문으로 새로운 장이 열렸고, 앞으로 어떤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이 나라, 이 문화, 이 사람들.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레이스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곳에서의 추억과 경험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